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표 변호사입니다. 제도의 파산이 뭐냐면 한번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제 파산 면책 동시 신청주의죠. 어떤 이유로든 파산 면책을 못 받은 거예요. 파산 선고만 된 상태에서 면책이 기각되거나 면책을 취하하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거나 그렇죠? 면책을 신청을 안 한 경우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죠. 각하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5가지.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허가를 받거나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거나 아니면 신청조차 못했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네 가지 사유입니다. 각하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도의 파산과는 관련 없지만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누락된 거를 제도의 파산으로 이제 허용할지 좀 부정적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도라는 건 이제 두 번째 파산을 한다는 얘기죠. 대법원 2006년 12월 20자 2006마 877 결정으로 서울중앙법원에서 이제 파산 신청을 했는데 파산 선고 및 동시 폐지 결정 같은 법원에 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면책 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면책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옛날 파산법에는 파산 한 달 후에 면책 신청, 파산 절차가 종료 후에 한 달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꿈물적거리다가 늦게 했나 봅니다. 면책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채무자가 2004년 10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신청하였으나 각하됐습니다. 같은 법원에 항고했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2006마 877호로 재해가 항고했습니다. 부파산법에 의한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파산 신청은 구파산법 339조 제5항에 제한적으로 정한 면책 신청 추한 규정을 면탈하게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종전 대법원 2006마 877, 2009마 1583, 2011마 1071 제도의 파산 신청한 종래 논의, 미국과 일본의 사례 검토. 최근 가장 중요한 건 서울회생법원의 2020년 4월 17일자 2018라 467 결정입니다. 제도의 파산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도의 파산에 대한 종전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은 게 제도의 파산에 관한 종전 대법원 결정 한번 다시 볼까요? 면책 기각 결정을 받아 결정이 확정된 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재차 파산 신청을 하는 이른바 제도의 파산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2011마 1071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 신청이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재차 파산 신청을 하는 이른바 제도의 파산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도의 파산에 관한 종전 대법원 결정, 면책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파산 신청. 이거는 지금은 이제 동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는 없고 오직 채권자 파산 신청에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 한 달 이내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 파산에서 채무자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기각을 받은 경우에 다시 하는 경우, 불허가 결정을 받는 경우에 하는 경우, 각하받는 경우에 다시 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누락받았다고 다시 하는 경우, 이 5가지, 대여섯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되죠. 개인 파산 실무에는 제도의 파산을 유형화했습니다. 면책 신청 기간 내에 면책 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지금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만 있다 그랬죠. 동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취하한 경우, 그렇죠? 관제인이 압박 때문에 취하는 경우도 가끔 있죠. 세 번째, 면책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많습니다. 불허가 결정을 받는 경우 많죠. 5번째, 목록에 누락된 경우, 그래서 불락 취귀신. 이 5가지의 경우에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습니다. 긍정설은 이제 허용을 하자. 제도의 파산 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부정하는 견해는 안 된다. 신청이 결여하고 면책 신청에 경한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결론은 미국도 있고 뭐 쭉 있는데, 그렇죠? 일본도 있고요. 뭐 결론은 뭐냐? 서울회생법원이 2018라 467 결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권리부
제도 이익이 존재하고 영구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채권으로부터 채무자의 현실적 구제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제도의 회생은 허용되는데 왜 제도의 파산 안 하냐, 그렇죠? 그래서 검토는 결국은 이제 남용이 아닌 한 허용을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제한적인 긍정설이죠,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결국은 남용이 아닌 경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재산적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취하한 경우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고의로 누락해서 배당을 방해한 경우에 그때도 그 정도는 물어주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도의 파산이 허용됐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뭐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전문가도 긴가민가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